202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백아온의 디스토피아. 플라스틱 인간을 사랑했다. 손등을 두드리면 가벼운 소리가 나는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말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자기가 피우는 카멜 담배의 낙타가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다거나 레몬청을 쉬지 않게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을 말해줬다. 나는 그의 말들을 호리병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그것들로 유리 공예를 하고 싶었다. 매일매일 그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항상 쇼윈도 불이 꺼지고 조명 상가들도 문을 닫았다. 집에 돌아가면 투명한 호리병을 한참 바라보다 잠이 들곤 했다. 그의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둔 호리병을 그와 있다 보면 아주 잠깐이지만 세상이 진짜라고 믿어졌다. 그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망가진 두 사람이 서로에 의해 회복되는 우울한 로맨스 영화처럼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요, 내가 엄마를 찾아볼게요. 어느 날은 그늘에 있기엔 너무 추웠다. 날씨는 좋았지만 바람이 찼다. 당신도 춥지 않아요? 물어보려던 것을 꾹 삼키고 말았다. 나는 그 공원에서 덜덜 떨며 그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오랜만에 행운목에 물을 주고 왔어요. 행운목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살지요. 나는 가만 듣다가 당신은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라고 아무런 사연도 없는 줄 알아요. 화가 치밀었다. 그동안 그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사연이 알고 싶었고 그 역시 나의 사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길 바랐다. 그늘에서 바깥으로 걸어 나갔고 그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서 텅 빈 손을 흔들었다. 그를 정면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플라스틱 피부에 덧칠된 이목구비와 단 하나의 표정을 보았다. 가까운 미래에 사랑이 있을 거라고 줄곧 생각해 왔는데 지금껏 그와 나 둘 중 누구도 서로에게 안기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제조일자가 서인 전구처럼 동시에 빛나고 동시에 꺼지길 바랐다.
저수지에 가스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바닥을 두드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깨뜨려 보려고 주먹을 쥐었을 때 어디선가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호리병을 그대로 버려둔 채 바깥으로 달려갔다. 도망친 곳에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가 폐기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내가 가짜였더라도 당신은 적당히 건강하게 지내요. 이따금 사람들과 핑퐁을 치기도 하고 오래된 불안과 결핍은 나를 더 아쉽게 할 테니까요. 당신의 이마는 부드러웠어요. 나는 그가 받아준 몇 줄의 감상과 조용한 꿈들을 기억하려고 했다. 심사평을 보겠습니다. 안정감 있는 전개와 시의성 있는 소재 선정 등 실력이 가장 돋보였다. 플라스틱 인간과의 사랑이란 사랑이 불가능한 이 시대의 은유이자 사랑을 꿈꾸는 결연한 다짐이기도 할 터이다. 이 시가 그리는 디스토피아야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리라. 절망하는 대신 조용히 이 세계를 기억하고 재현하려는 시적 주처의 태도에 믿음이 같다. 2025년 중부광역신문 신춘문예시 당선자 이성애의 잊기의 날들. 흩어진 뼈를 일으키는 건 썩기입니다. 수억 년 전 물에서 태어나 기댈 곳 찾아 무트로 온 우리는 태초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엄지는 우리의 몫이지요. 엄습한 골목길, 물에 젖은 하루가 쩔뚝이며 지나갑니다. 언젠가 불렀던 곡조는 밟히고 또 밟혀도 살아납니다. 노래가 아닌 그 한 소절을 흘리며 골목 끄트머리로 사라질 때 멀리서 바라본 혼자만의 엄밀한 기억을 녹이면 어둡고 축축한 그늘말씨 납니다. 막막함에도 내성이 생기는 걸까요? 빛은 어차피 우리의 핏줄이 아니기에 더는 숨길 수 없는 조짐이 파랗게 피어오르면 하나가 됩니다. 넉넉하고 미끄러운 예감으로 같은 종족을 알아봅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분노는 짓밟는 발목을 뿌리치거나 썩은 나무나 그늘진 바위를 듣기도 하지요. 이때 우리의 피는 온통 뜨거운 녹색입니다. 한 사내가 끊어진 노래를 기타 하나에 담아두고 뒤끝이 되었지요. 잎과 줄기 구분 없이 바닥이나 틈을 붙잡고 납작한 숨을 쉽니다. 피가 마르면 끝내 사라질지라도
심사평을 보겠습니다. 시의 주제를 향해 가는 언어적 의지의 구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현실에 반영하는 내면의 울림과 어찌 보면 세상이 무심히 흘려버릴 사소한 기미조차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그려지고 나온 자연스러운 어느 감각과 섬세한 묘사는 시의 완성도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읽기라는 작은 소재에서 세상의 엄지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아픔을 읽어내는 예리한 통찰력이 돋보였다. (2025년) 전라매일 신춘문예 시 당선작 배언율의 헉의 상소문.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싶을 때 헉은 붓을 들어 상소문을 올린다. 얼마 전 헉 속에 이름 모를 시체가 안매장 당한 적이 있다. 이럴 때 헉은 운다. 울음이 붓을 키운다. 헉이 밀어올린 나무나 풀들은 보이는 붓이지만 아지랑이처럼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붓도 있다. 그러나 보이는 붓보다 보이지 않는 붓의 힘이 더 세다. 오래전에 헉은 붓을 들어 낯빛이 다른 계절들이 서로의 낯빛을 훔쳐 달아난다고 선 적이 있다. 이런 글은 기상이변이나 전쟁이 났을 때 쓰는 글이다. 이럴 때 붓은 투박한 땅의 문체로 겁없이 헉의 상소문을 쓴다. 이따금 꽃가지들마다 이슬이 옮겨 앉는 일, 톡톡 터지는 이슬 방울에 볼과 볼을 서로 맞대느라 바람이 물빛 아침을 잊곤 하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 땅은 붓을 들기도 한다. 이럴 때 붓은 새의 귀에도 들릴 듯 말 듯 바위 틈 살꽃들의 신음소리처럼 섬세하게 글을 쓴다. 하루를 건너온 빛바랜 기억들이 제 생각의 부피를 키우는 동안 땅은 붓을 들어 날마다 헉의 상소문을 올린다. 헉이 상소문을 올리는 것은 바람이 오가는 허공이다. 허공에는 수많은 소문이 살고 있다. 그래서 붓은 늘 분주하다. 심사평을 보겠습니다. 배언율의 헉의 상소문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 이는 불교의 공적색의 세계와 양자역학의 입자와 파동 그리고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과도 동맥을 이루면서 우주적 비의를 새롭게 읽어내고 있었다. 헉이 상소문을 올리는 허공에는 수많은 소문이 살고 있다는 경이로운 표현이 그것으로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시를 읽어주는 시인 장병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